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유방과 자궁, 난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유방이랑 갑상선은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방과 갑상선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과 난소, 자궁은 관련이 있어요. 왜? 얘네들은 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장기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유방암과 난소암은 유전성 유방암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카 뮤테이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친족, 내 엄마 쪽, 여성분들 기준으로 엄마 쪽 그런 가계도에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난소암도 같이 있는지를 보통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난소암과 유방암은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이 있는 사람들이 난소암에 잘 걸리냐? 난소암이 있는 사람들이 유방암에 잘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유전성 유방암,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에서만 그렇지 둘 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세트긴 하지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난소암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에 잘 걸리는 것도,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난소암이 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궁암도 마찬가지예요. 세트기는 하지만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자궁암이 잘 걸리고 자궁 근종이 잘 생기고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궁 근종이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비잔정이라든지 야지정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걸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유방암이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약들은 유방암의 위험성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네, 거의 영향이 없다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미미해요. 그래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특히 그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올라가요. 하지만 약을 끊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위험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복용 기간 동안에 근데 내가 유방암 발생이 많은 40대나 50대 정도 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조금 더 자주 한다든지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유방암 발생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유방 검사는 한 번씩은 한번 체크는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유방과 자궁, 난소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서로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유방암이 있는 사람들에서 난소 제거를 하거나 난소 억제를 하는데 그게 결국엔 난소랑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난소암이랑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방암이 있는 분들에서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소를 제거를 해버리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방암의 재발을 낮춰주고 생존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제거를 하는 거지 난소암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소 억제도 마찬가지의 효과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난소암과의 연관이 아닌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방과 난소와 자궁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난소나 자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